안녕하세요. 황림 논술에서 이제 그 대표 강사 맡고 있는 박세환입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배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뭐 가볍게 이제 커리큘럼이나 그 수업에 대한 안내사항. 그래서 아날로그하게 말로 해볼게요. 예. 뭐 이따가 뭐 숫자나 뭐 이런 것들 잔뜩 보셔야 되니까 뭐 가볍게 뭐 좀 말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애들 공부 안 한다고. 아니면 이전에 비해서 이제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이게 이제 그 논술에서도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논술에서 뭐 A라는 학과가 있다고 해보죠. 근데 여기에 10명을 뽑아요. 근데 논술 경쟁률이 보통 뭐 30대 1 아니면 뭐 50대 1. 뭐 한양의대 같은 경우는 300대 1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대충 한 300에서 500명이 본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300명 중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합격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학력이 떨어졌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1등부터 300등까지 다 줄을 세워보면 10등까지는 이전하고 성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의 성적은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최상위반을 맡고 있으니까 최상위반이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그래요. 막, 여기는 다 1등급 애들만 있고, 여긴 다 머리 좋은 애들만 있고, 여기는 다 그런 애들만 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까보면 어떠냐면은 그 등급은 좀 의미가 없고요. 저도 요쯤에 요런 애들 들어오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난 요 밑에만 돼도 괜찮아. 한 20등, 30등 안쪽. 한 100등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논술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경희대, 건대 뭐 이 정도 갈 실력이다. 그럼 당연히 상향 지원을 한양대까지는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최대한도를 목표로 잡는 학교에서는 자기는 이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닥 쪽에. 원서 6개를 쓰면서 예, 상향 지원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목표선을 가지게 되면 그 선에서는 자기는 항상 이 밑에 있는 그런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제 제 입장은 그렇잖아요. 얘를 여기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단순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예. 뭐 그런 과정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가장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학력이 떨어진 이유가 물론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 뭐라 그럴까, 그 공부에 대한 집중도, 관심도 이게 좀 이전보다 좀 많이 줄어든 부분. 그래서 그다음에 이 논술을 벌써 한 15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전에 비해서 논술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전체 뭐 예를 들어서 상위권대 한 20개 이 정도를 잡더라도 10%가 안 되니까 굉장히 적은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시간을 많이 뺏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논술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좀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항상 이게 논술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 하면은 특강 위주로 가요. 특강 위주로. 그러니까 여름에 한 번, 직전에 한 번. 그러니까 저희 강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겨울 강좌. 제가 긴장이 돼갖고 글씨가 좀 안 되는데, 예, 1, 2월에. 그 다음에 3, 4월. 중간고사 이전 강좌. 그 다음에 5, 6월.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 여름. 방학 강좌. 그 다음에 9, 10월에 수시 2차 대비 강좌. 왜냐하면 시험이 11월 달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2차.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강좌. 이건 직전 대비 강좌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크게 5개, 이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기간에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논술을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애들이 정보가 너무 어두워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의 순위도 몰라. 서영고까지만 알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 몰라요. 이게 한성선지 서성한인지를 몰라. 이것도 모르고 어느 학과가 위고 아래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런 정보에서 어둡다.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한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논술을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냐면
기아를 선택을 하고 수리논술을 준비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기아도 하고 미적도 하다가 수능 때 돼서 아 나는 기아가 유리하니까 기아로 바꾸겠다. 이런 애들은 당연히 수리논술 준비가 되는데 처음부터 이미 3월 달에 자기는 기아를 하겠다고 정했어요. 아니 논술에서는 거의 다 미적인데 미적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결국은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 진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 이런 사전 정보도 없이 오는 게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이 미적, 기아, 확통이 다 나옵니다. 세 개 다 나와요. 근데 애들 그 중에서 미적 아니면 기아만 선택하잖아요. 보면은. 예, 확통 안 하다가, 그러니까 확통을 당연히 할 리는 없지만, 예, 등한시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시 진행해요. 재수생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입시에서 작년에 기아 선택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아 안 했거든요. 근데 기아 안 하고서는 아예 그냥 자기는 수능만 준비하다가 갑자기 논술 보러 와서 막상 시험 저기 뭐야 연습하는데 전부 문제가 기아예요. 그럼 어떡하냐고.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고 뭘 안 하지 말아야 될지 이 기간에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그 겨울 1, 2월에 물론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커리큘럼 상에서 이때는 이제 2학년, 1학년 때 배운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연계되는 뭐 뒤에 뭐 이제 그 미적분으로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준비를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될지 미리 알려줘야 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자기가 논술 수업을 갖다가 일찌감치 진행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아 논술을 더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이 두 번 옵니다. 이렇게 보통 겨울에 해보면 아 이게 내가 어느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버겁다 안 버겁다 혹은 3, 4월에 해보니까 아, 어떤 부분을 내가 아, 논술이 좀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빠르면 이 뒤에 본인이 뭐 수능 하나만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부할 여력이 생기겠죠. 이 경우에 3, 4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강좌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물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뭐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잘 가르치겠죠. 그거는 뭐 내용이 있어서는 정평이 나 있으니까 예. 뭐 그걸 의심할 바는 없는데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업을 예를 들어 3시간을 진행을 하면 2시간 정도는 보통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 뭐 2시간을 통으로 갈 때도 있고 1시간 반 하고 뭐 1시간 첨삭하고 30분 뒤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 유동적으로 바뀌는데 1시간 정도 첨삭을 해요. 네, 1시간 첨삭을 할 때 이때 이제 애들이 이렇게 답안을 쓰잖아요. 뭐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특히 이 시기에 잘 쓰는 애가 거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다 채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에서 목표로 잡는 게 뭐냐면 들어올 땐 어떨지 몰라도 나갈 때는 합격하는 답안이 돼야 나갈 수 있다. 이 강의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합격하는 답안을 써라. 그래서 답안을 쓰고 1차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첨삭을 해요. 그러니까 고쳐 써주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고쳐라. 그래서 피드백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요. 이게.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보통 시간 내 3시간에서 딱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는데 이게 좀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조금 더 걸려요. 그러니까 강의 이후에. 한 보통 뭐 길게 뭐 1시간까지 길게 빼는 경우는 없고 보통 한 20분 안쪽에서. 그래서 수업이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반에서 좀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은 한 20분 정도 늦게 끝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생겨요.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은 적어도 이때까지는 내신 수능이 1번이에요. 이때까지는. 운수를 가지고 오늘 한 거 내일 하고 내일 한 거 모레 하고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시기상으로.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우선. 끝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돌리면 되잖아요. 한 번 더. 그러니까 1, 2월에 가르치고 3, 4월에 미적하고 5, 6월에 미적 연계하면서 기약하고 확통해서 나오는 부분 그리 많지 않아요. 솔직히 1학년 때 했던 그 저기 뭐야 그 좌표평면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순열조합 이 정도만 해도 한 7, 80%는 풀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령만 익히면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추가 보강해서 갈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5월까지 일단 해두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걸. 그리고 나서 다시 7, 8월에 같이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종합해서 다시 진행하고 9, 10월 달에 다시 또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세 바퀴를 돌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연계돼 있지만은 또 하나 애들한테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단계별 프로그램. 그러니까 왜 저기 태권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애들 어렸을 때 흰 띠 다음에 뭐 노란 띠 다음에 막 띠잖아요. 본인이 이제 아 여기가 끝났다. 그래서 교재를 갖다가 좀 독립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 여기 끝나고 그 다음 단계 여기 끝나고 그러니까 책을 계속 바꿔요. 이게. 그래서 6주면 6주, 8주면 8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단계별로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애들한테 거기 그 수정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요걸 해서 그날 일단은 1단계 통과하면 이걸 제가 다시 걷어요. 다시 걷어서 서면으로 재참석해서 돌려줍니다. 다음 주에 돌려주는데 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얘를 제가 다 모으잖아요. 그러면은 3, 4월 달에 중간고사가 있잖아요. 이때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학부모 상담을. 이때 안 오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은 들어올 때 1등급이라고 뻥치고 들어왔는데 이때 성적표 보니까 무안해서 그거 갖고 욕 안 해요. 응? 이걸 또 여기 안 계신 분들은 모르시지. 응?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진취적인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가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어느 정도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6월 달에 한 번 더 해요.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어떤 대학을 쓸 건지 얘네들이. 그래서 학부모 상담을 보통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해요. 그리고 8월에 이건 학생 원서 상담. 예, 전부 다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학교를 써야 될지 어느 정도 간을 잡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파이널 수업에서 이제 해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서 이제 합격하면 되는데 이게 합격 사례가 이제 이런 건 재미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 얘가 기본적으로 수학 1등급이고 공부도 어느 정도 꾸준히 하고 뭐 그래서 아 얘가 뭐 연대 갔다 한양대 갔다 당연한 얘기고 이건 작년에 사례 중에 학생이 요때쯤 들어왔는데 내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능이 인서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 3이 안 돼요. 네. 수학은 그래도 잘 보면 2까지 올라가는데 하여튼 안 돼요. 그러니까 인서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 3등급이 안 되는데 언제까지 논술을 못했냐면 이때까지도 못했어요. 학생 상담할 때까지도. 그래서 제가 어디 쓰라 그랬냐 하면은 위로는 경희대까지. 그 다음에 아래로는 서울 말고 되게 낮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어머니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그 마음은 이해하죠. 집에서 먼 데는 보내기 싫다.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어머니도 그렇고 본인의 욕심도 있으니까 도전적으로 가보자 그러면 그 대신 하나만 좀 낮게 쓰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를 저 밑에 가천대를 쓰고 나머지를 전부 다 급상향을 했는데 며칠 전에 한양대하고 경희대 붙었다고 연락 왔어요. 네. 재밌죠 이런 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물론 독특한 사례긴 하지만 이거는 학생의 욕심이 크고 그거 이루려는 노력을 칭찬해야죠. 이거는 그 부분을 칭찬할 부분이긴 한데 이게 전반적인 장기적인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을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단기적인 특강 프로그램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것만 듣는 거 직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험 전날에 시험에 나올 문제를 내가 애들한테 풀어주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 문제를 예측을 하잖아요. 똑같이 맞췄어요. 정말 한 5% 정도 다르게. 안 돼요.
실력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전날 풀어도 그 다음날 똑같이 답안을 못 써요.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전날 똑같이 찍었을 때 베꼈을 수 있는, 옮겼을 수 있는 실력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연간 프로그램을 좀 더 좀 짧게 있게 짜자. 얘네들이. 그래서 이전에 뭐 여름부터 시작했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다 장기적으로 바꾸고 그 파이널 프로그램도 이전에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던 거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뭐 최소한 한 3일 간격 아니면 일주일 간격 이런 식으로 애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공부할 시간을 주는 게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얘네들이. 그 다음에 중간에 계속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행 상황 보고 점수 체크하고 아이들 자료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특히나 이제 그 코로나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이렇게 애들이 정보를 어둡게 만들어요. 자기 위치를 판단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회거든요. 작년 같은, 그러니까 아까 그 사례가 재작년만 같았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다 문외한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선택하실 때, 예, 제 수업에서 이제 가장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 좀 더. 그래서 어떤 애들이 들었으면 좋겠냐 하면은, 뭐 1등급이면 물론 좋은데, 좀 도전적인 학생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좀 포부가 있는 학생, 욕심이 있는 학생, 그러니까 좀 견딜 수 있는 학생, 예, 충분히 괴롭혀 줄 거니까, 예, 견딜 수 있는 학생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꼭 수업이 아니라, 뭐 입시, 그러니까 어떤, 뭐 수시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이런 걸 선택을 하는데, 뭐 장기적인 전략을 생각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 정도? 네. 뭐 질문 있으시면 혹시, 예,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